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6일 밤 9시 39분입니다. 2시간 전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그룹 부정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불기소뿐만 아니라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는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면서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15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지난 9일 기각됐습니다. 그 기각영장이 보면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주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번에 소집된 이 회의의 결과를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영장 청구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검찰이 욕심을 냈느냐, 무리한 욕심을 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아주 검찰이 곤란한 그런 결론이 나온 셈이죠. 오늘 오후 7시 50분에 발표를 했는데요. 과반수 찬성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결의를 했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뿐만 아니라 수사 중단까지 권고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즉, 이거는 장기간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여기 심의위원들의 비판적 시각을 좀 느끼게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한 의혹으로 2016년 11월부터 3년 7개월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수사를 받으면은 수시로 불려가야 되죠. 수시로 압수수색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또 장부를 가져가죠.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웬만한 회사는 수사 3년 6개월 받으면 다 망해버립니다. 삼성이니까 버틴 겁니다. 삼성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수사라는 것은 수술과 같아요. 이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수술을 3년 동안 하면 됩니까? 수술을 어떤 환자 눕혀놓고 수술을 3년 7개월 동안 여기 째고 저기 째고 뭐가 나올 때까지 찌르고 가르고 하면은 그 환자가 죽지 살겠습니까? 이 제일 문제가 이 3년 7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보통 사람은 검찰에 한번 불려가면 혼이 빠져가지고 나와도 멍하게 있어요. 그런데 3년 7개월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유무죄와 관련 없는 검찰의 무리입니다. 무리.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하는 걸 이번에 제동을 제대로 건 겁니다. 수사 중단, 이건 아주 모욕적인 겁니다. 검찰에. 불기소 권고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시세 조종, 회계 사기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리적 의견이지만은, 수사 중단은 3년 이상 진행된 수사가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의 정상적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었다 하는 뜻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8번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검찰은 다 존중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재용 씨에 대한 권고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를 할 경우에는 그만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을 비롯해 로스쿨 교수, 변호사, 그리고 기자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심의에 들어갔는데요. 이 양창수 씨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 전략실장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 위원장 직무를 회피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할 위원을 뽑는 절차만 주도한 뒤에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14명 중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선닷컴에 따르면은 쟁점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개입했느냐의 여부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대주주이던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안을 실행한 것을 집중 수사했지만은 시세 조종 등 관련 물증이 부족하고 이 부회장이 제기된 의혹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과 변호인단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외부 인사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대기를 하는 거죠. 이 미국 재판에서 이 배심원들을 앉혀놓고 검사와 이 변호인이 공방전을 벌이는 것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배심원은 무작위로 뽑지만은 여기는 무작위로 뽑힌 분은 아니고 또 신분이 로스쿨 교수 그리고 기자 등 이 전문가들입니다. 논의를 마치고 대검문을 나선 한 위원은 경제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이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 돌아가는지 등 모든 부분을 고민했고 안 짚은 게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곧바로 반응을 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그룹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힘 있는 사람들, 검사, 판사, 기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발 삼성그룹을 그냥 손 안 대고 내버려 둘 수는 없을까요? 부정이나 불법을 비호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사이 되는 모습을 보면은 역차별 받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기업이 그 돈의 힘으로 정치인들 키우고 또 선거 자금을 대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요사이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더 과도한 수사를 받는 면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를 받으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되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죠. 삼성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만들어낸 아주 위대한 회사입니다. 세계가 경탄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세 3대에 걸친 경영자들, 이병철 선생,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이 세 사람은 북한의 3대 세습과 다릅니다. 이 세 분들은 3대 세습을 통해서 회사를 늘리고 이제는 세계 제조업 회사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4번째 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있는 세 회사는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폭스바겐, 미국의 애플밖에 없습니다. 4번째 되는 제조업 회사를 만들 때 자본주의의 전통이 없는 이 나라에서 그리고 법 제도가 일방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이런 법망 속에서 기업인들이 국제시장에서는 경쟁하면서 돈을 벌고 국내에서는 정치에 시달리고 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기업인처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마라톤에 비교하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합니다. 즉 모래주머니에 해당하는 과외에 신경 써야 될 것이 그렇게 많은 속에서도 오늘날 삼성전자를 키운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보통 사람들보다 뭐 10배, 20배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더구나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를 이렇게 거대한 기업분으로 만든 그분은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수사하는 분들, 한국에서는 완장 차면 사람이 달라지고 인기가 오르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권력의 완장을 단 사람들의 자중자애를 부탁드리고 이 정도 권고가 나왔으면 이제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옳습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